햇볕이 제법 따가운 6월 오후. 경미 씨네 집 아이들은 오늘도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뭐 중요한 날 그리고 또 피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마음껏 누리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막내 은결이에게 챙겨 먹이는 것은 비타민 D와 칼슘제. 그런데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치료 목적이라고 했다. 자, 그리고 또 저쪽으로 가봐. 그러고 보니 은결이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이상하다. 뒤뚱거리며 걷고 다리도 많이 휘어 있다. 불안정하죠. 이게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배도 발바닥이 이렇게 다리가 불안정하니까 배를 내밀고 이렇게 어그정어그정 이렇게 걷거든요. 은결이의 병명은 소아그룹병. 비타민 D가 결핍돼 뼈의 변형과 성장 장애를 일으키는 병이다. 은결이는 비교적 증세가 심한 편이었다. 네,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뼈 안이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뼈 안이 그야말로 텅 빈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룹병이란 단어를 쓰신데 엄청 놀랬거든요. 제가 가정 시간에 중학교 때 그야말로 못 먹는 애들이 이렇게 걸리는 이렇게 다리 휘어가지고. 은결이는 또래에 비해 체구도 작다. 체중 10kg에 키 78cm. 곧 두 돌이 다가오는데 아직 첫돌배기의 아이들 정도다. 3kg으로 태어나 잘 자라던 은결이는 8개월 무렵부터 성장이 더뎌지기 시작했다. 이상한 건 먹는 것은 오히려 편식 없이 또래보다 훨씬 잘 먹었다는 것이다. 굉장히 많이 먹는데도 몸무게랑 키가 안 느니까 사실은 병원에서 소아과에서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더 잘 먹여보시라고. 그룹병은 보통 4개월에서 2살 사이 유아들에게 발생한다.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임상적으로는 머리, 가슴, 팔, 다리뼈가 변형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선천적으로 지방 흡수가 잘 되지 않거나 우유 섭취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햇빛이다. 아기가 셋이다 보니까 좀 셋을 데리고 나가기가 제가 좀 버거워서 외출을 웬만하면 자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은결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호흡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더라도 굉장히 많이 싸고 다녔어요. 이제 햇빛도 차단됐겠죠. 그러니까. 은결이도 불 나오네? 그룹병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2달째. 은결이의 상태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검사 결과 은결이는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뼛속이 많이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골간 말단부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약해져 있던 부분이 많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몇 달 더 약 먹으면서 치료하면 거의 많이 정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최소 20을 기준치로 하는 혈중 비타민 D 농도도 은결이의 수치는 겨우 5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누나들의 경우는 어떨까? 검사 결과 누나들 역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각각 13과 11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너무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을 바로 직사광선을 쬐는 것이 좀 제한돼 있어서 쬐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이후부터는 아주 잠깐씩이라도 햇볕을 좀 쬐는 것이 좋은데. 놀라운 것은 한 대학병원에서 그룹병이 아닌 다른 증상으로 내원한 만 3, 4세 소아들을 검사해본 결과 그중 80%인 35명에게서 비타민 D 결핍성 그룹병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짧은 기간 안에 그 35명에서 그런 많은 아이들이 그룹병이 있었다는 것은 실제 우리 사회 속에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이런 비타민 D 결핍성 이런 그룹병 같은 것이 상당히 만연해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영유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는 여고생들. 제작진은 여고생들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어떤지 알아보기로 했다. 30분이야.
학원 갈 때나 뭐 학교 올 때 그럴 때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합해도 30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하철 타러 가는데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빼고는 11시까지 야자를 해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뼈의 골밀도가 최대로 형성되는 시기는 대체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 이 최대 골밀도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의 골량이다. 검사 결과 20명의 학생 중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최소 기준치인 20 이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햇빛 부족으로 비타민 D 결핍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이라는 문제는 이제 비단 50세 이후에 폐경이 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뼈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뼈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충분하게 건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모두들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김종순 씨는 출근 준비가 한창이다. 항상 그 시간이요. 나는 시간 5시. 나가는 시간도 그렇게 일찍 같이 움직이는 건. 앉아서 가려고. 새벽에 출근하는 이 생활도 벌써 10년째. 가게가 멀어서 출근 전쟁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택한 방법이다. 그러다 보니 햇빛을 만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아침에도 못 보고 또 저녁에 거기서 끝나고 오면은 해가 지는 시간이라 또 못 보고 하루 종일 못 봐요, 해를. 저는 없어요, 해 보는 시간이. 김종순 씨의 일터는 바로 이곳. 한낮에도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지하 상가다. 딸과 함께 작은 공예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순 씨는 하루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낸다. 한 10시간 정도 여기서 있는 것 같아요.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이 가게 앞에서 그냥. 이 상가에서 일하는 다른 상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부분 10년 이상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루 종일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11년 6개월 거의 한 12년 가량 돼. 이슬 자주 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장사하기에 바빠서. 사람도 없고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이 일이면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거니까 자리를 빌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일터를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 도시락을 싸오거나 음식을 시켜 먹으며 가게를 지킨다. 이렇게 햇빛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한 대학병원의 도움을 받아 지하 상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상인들 중 참가자 12명을 모집, 몸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혈액을 채취해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알아보고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의 상태를 확인했다.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참가자 모두가 혈중 비타민 D 기준치인 20에 미치지 못했고 심각한 수준인 10 이하도 절반이나 됐다. 골밀도 검사에서도 2명에게서는 골다공증이, 5명에게서는 골감소증이 발견됐다. 전혀 생각만 했죠. 전혀. 아픈 데가 없으니까. 아파야 뭐라 하는데 아픈 데가 없으니까 전혀 그런 생각 못 했어요. 골다공증이라고? 네. 겁이 나죠. 이제 뭐 약도 먹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이번에 측정하신 분들은 비타민 D 수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와 더불어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의 발생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아마도 비타민 D가 뼈에 관련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이 있지 않을까. 많은 지하 생활을 통해서 햇빛에 노출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게